자, 여기 배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랑 물 이런 애들이 노폐물로 나와.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단백질은 분해될 때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나와.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가 되게 유독한 애예요. 그래서 그 애를 내보내는 과정을 주로 배설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림을 보면은 원래 탄수화물 지방에는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근데 단백질만 탄소랑 수소랑 산소도 있는데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단백질만. 그래서 이 탄소, 수소, 산소는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은 이산화탄소가 노폐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수소가 들어가면 물이 나와. 물. 근데 이 질소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나와. 암모니아. 여기 써놔 이렇게. 근데 암모니아가 되게 유독하기 때문에 간으로 옮긴 다음에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걸 바꿔요. 좀 독성이 좀 덜한 걸로. 그 다음에 이 요소를 특히 콩팥에서 걸러줘서 오줌으로 내보낼 거야. 콩팥이랑 오줌 나가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배설기관이라. 배설기관. 여기가 배설기야. 배설기. 자, 다시 노폐물은 순환계에 의해 폐나 콩팥으로 운반되어 날숨으로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랑 물은 날숨으로 나가고요. 물은 오줌으로 나가고 거기에 요소가 같이 나갑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 날숨. 이산화탄소는. 근데 물은 날숨으로도 나가고 콩팥에 걸러서 오줌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 물은. 암모니아가 제일 중요한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걸로 바꿔. 일단은. 그 다음에 콩팥으로 운반돼서 콩팥에서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나가요. 자, 옆에 있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지방이나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근데 단백질만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가 있으면 암모니아가 노폐물로 나옵니다. 암모니아가. 자, 그래서 배설기관은 뭐냐면 콩팥이랑 오줌관이랑 방광, 요도 이런 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배설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설계. 물론 이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폐로도 나가는데 그렇다고 폐를 배설기관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폐는 그냥 호흡기관이에요. 호흡계. 요소가 나가는, 요소가 배설되는 기관들을 이제 배설기관을 합니다. 콩팥은 주머니만한 크기로 강낭콩 모양이고 등 쪽에 있어요. 등 쪽에. 여기에. 여기 콩팥이 있습니다. 이쪽에. 앞쪽에는 소장,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은 두 개가 있고요. 콩팥의 그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요런 애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네프론 뒤에 나올 건데 아무튼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불러. 그게
거기에서 오줌이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이따가 또 뒤쪽에 또 다시 할 거지만 혈액은 콩팥 동맥으로 콩팥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콩팥 정맥으로 나가. 그러면 동맥이 깨끗할까 정맥이 깨끗할까? 콩팥 동맥이 깨끗할까요? 콩팥 정맥이 깨끗할까요? 콩팥 정맥이 깨끗한 거야. 왜냐면 동맥으로 피가 들어왔는데 더러운 그 요소 이런 애들이 걸러서 나가잖아.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한 거야. 노폐물이 적은 거죠. 자,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에요. 콩팥하고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 있습니다. 예, 그걸 오줌관이라고 하고, 방광에 모여 일단 오줌들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근데 방광은 근육질 주머니래.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방광이. 그다음 오줌을 저장하는 곳이다. 요도는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자, 그림 보면서 다시 할게요. 잘 봐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사람의 배설기관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습니다.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자,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는 거다. 콩팥 동맥을 들어오는 거, 피가. 콩팥 동맥을 통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요런 거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요런 애가 여기 되게 많아. 막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가. 하나에 콩팥 하나에 100만 개씩 있습니다. 요거를 확대해서 본 거야.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피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얘들아, 피가 여기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여기서 사구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사구체는 실사의 공구자야. 모세혈관이 공처럼 막 뭉쳐있는 걸 말해. 해봐. 좀 어려워 이것도. 혈액이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뒤에 다시 할 건데, 입자가 작은 애들이 여기로 막 빠져나와요. 노폐물이 빠져나와 여기서. 그거를 받아주는 주머니가 있어. 그 받아주는 주머니를 보먼주머니라고 해요. 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막 이렇게 지나면서 좀 더러운 애라고 쳐도 되는데, 하여튼 입자가 작은 애가 나와. 입자가 작은 애가 나오는 걸 여과라고 해요. 여과. 여과가 원래 그 걸러주는 거잖아. 크기에 따라서 걸러주는 게 여과야. 여과되는 물질이 뭐냐면 물 여과되고요, 포도당 여과되고,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요소가 여과가 돼요. 여과된다는 건 여기로 빠져나온다는 거. 이렇게 빠져나온다.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과가 안 되는 애들.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입자 큰 애들. 단백질. 써봐. 이렇게 쓰는 게 공부야. 단백질, 뭐 혈구, 이런 애들은 크기 때문에 여과가 안 돼. 입자가 작은 애들은 일로 못 나오고요, 입자가 작은 애들만 나오는 거야. 처음 듣는 얘기다, 모른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쓰면서 공부하세요. 봐. 여기로 왔어. 여기로 빠져나오는 애들 있어. 빠져나오는 거 뭐라고 해? 여과라고 해. 여과. 여과 되는 애들이 뭐야?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근데 여과 안 되는 애들, 혈구, 단백질. 여과 안 돼. 알겠어? 근데 그 빠져나오는 거를 받아주는 데를 뭐라고 해?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구체라고 하고,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관이 있어. 되게 가느다란 관, 세뇨관이라고 해. 세뇨관. 봐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근데 뭐냐면 우리는 요소를 내보내고 싶은 건데, 물이나 뭐 포도당이나 아니면 아미노산 이런 애들 입자가 작다 보니까 같이 여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오줌으로 다 내보내면은 사람 죽어요. 왜냐면 포도당이 없어. 포도당은 영양분인데 없어. 이러면 큰일 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세뇨관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 나온 모세혈관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모세혈관이 얘를 막 둘러싸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왜 둘러싸고 있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애들을 다시 흡수를 해. 다시 흡수합니다. 잘 봐라. 얘가 이렇게 나와서 가다가 여기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돼. 왜냐면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엄청 신기해, 이런 게. 재흡수 과정에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모두 재흡수돼, 모두. 100%. 이게 정상이야. 100% 재흡수 돼야지. 근데 만약에 재흡수가 안 되잖아, 포도당이? 그럼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이야, 그게. 당뇨병은 병이고, 원래는 100% 재흡수돼. 물과 무기염료도 대부분 재흡수돼요. 그러니까 좀 남는 애들은 나가요. 물과 무기염료.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는 애들은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은 일부 분비가 돼. 그럼 이거는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콩팥 정맥은. 근데 이거는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오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콩팥 깔때기라고 되어 있는데 콩팥 깔때기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 콩팥 깔때기야. 자, 잘 들어라. 콩팥의 바깥쪽 부분은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고 더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거를 콩팥 깔때기라고 해. 자, 여기서 요런 애들은 겉질에 있어요. 겉질. 요런 애들은 이제 겉질에 있고 콩팥 겉질에 있고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속질에 있는 거, 속질. 여기서 오줌이 여기서 다 모여 일로. 100만 개의 네프론에서. 그럼 여기 오줌이 잠깐 모였다가 오줌관을 타고 어떻게 돼? 요거는 오줌관이야.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방광에 모였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내보내는 거예요. 방광 없으면은 우리 숨 쉬는 동안에 계속 오줌이 나와야 돼. 얼마나 끔찍해. 새들은요, 그런 이제 방광 같은 게 별로 발달이 안 됐어가지고요. 바로바로 그냥 생기면 바로바로 쌓여.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바로바로. 새똥 같은 게 막 떨어지거든. 근데 사람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방광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요도를 타고 나갑니다. 자, 다시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한다. 네프론은 뭐 더하기 뭐야? 사구체 더하기 보먼주머니 더하기 그쵸? 세뇨관 이 세 개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퀴즈대 이런 데 나와. 콩팥 겉질과 속질에 분포하고. 자, 다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여과라고 하는 거는
자, 작은 애들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자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가 되고, 여과는 압력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근데 다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재흡수가 돼야 돼, 재흡수. 어? 세뇨관에서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는 게 맞아요. 이래야 되고, 물과 무기염료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됩니다. 분비는 미처 여과되지 않은 그런 노폐물이 모세혈관에 있다가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옆에 자료 보세요. 잘 봐. 혈장은 뭐 혈액인 거야, 혈액. 혈장, 혈액. 혈액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구체를 통과한 애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통과한 그 여과액에 단백질이 있어 없어? 단백질 없죠? 왜 없어요? 등치가 커가지고 여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혈구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치고 혈구 그냥 쓸게. 혈구도 여과 안 돼요. 근데 포도당이나 이런 애들은 다 빠져나왔지? 여기 작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진짜 오줌에는 어떻게 돼? 이거는 오줌은 뭐냐면 재흡수된 후, 재흡수되는 포도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미노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냐면 얘네 둘 다 100% 재흡수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요소는 되게 농도가 진해졌거든? 이 농도 증가한 이유는 이거는 요소가 많이 분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이 많이 재흡수가 돼서 물이 재흡수돼요.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진해진 거야.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더 진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야. 사실 물 많이 흡수돼. 왜 그러냐면 물의 대부분의 물질은 물에 녹아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체에서 여과되는 양이 전부 다 오줌으로 나가면은 얼마지? 엄청 많이 오줌이 많이 나가요. 여기 써있죠, 옆에. 어딨나요? 여기 있네. 그 여과액이 180리터가 하루에 오줌을 싸야 되는 거예요. 재흡수가 안 되면. 180리터면은 1.5리터짜리 10병을 싸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병 넘는 거죠. 한 12~13병 뭐 이렇게 싸는 거죠. 아, 그러네. 100병이네. 예, 100병을 써야 되는 거야. 10병이 아니라 100병을 써야 되는 거네. 근데 실제로는 오줌은 1.5리터 정도 이제 넣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오줌의 경로. 자, 콩팥 동맥을 통해 와가지고 사고체에서 여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오줌이 되는 거고, 나중에 나갑니다. 집합관을 통해서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관 타고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배설에 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고요.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물, 이런 암모니아, 노폐물을 못 막아서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는 뭐냐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럼 오줌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물을 너무 조금 먹어. 그러면 오줌 조금밖에 안 써요. 왜냐하면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준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세포호흡으로 분해되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은 공통적으로 생깁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근데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겨요. 암모니아 쓰시고, 근데 걔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요소라고 하는 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용어를 아셔야죠. 네프론에는 사구체가 있고 보먼주머니가 있고 세뇨관이 있는 거야. 세뇨관. 자, 모모는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 의해 혈액의 일부가 보먼주머니를 이동하는 현상인데, 요거는 우리가 여과라고 해요. 여과. 이때 여과가 될 때는 알갱이가 작은 애들만 여과가 되는 거고요. 여과액의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재흡수. 모세혈관 속의 노폐물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거는 분비. 알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배운 건데, 세포호흡은 숨 쉬고 내쉬고 이런 거는 폐호흡이고요. 진정한 호흡은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들여서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거 만들 때 에너지가 나와.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뭐 재밌게 살려고. 에너지 없으면 죽어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각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은.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영양소, 산소 받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래서 세포호흡 결과 40% 정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된다. 사람이 따뜻하잖아요. 60% 정도는 열로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데 쓰기도 하고, 근육운동, 소리내기, 공부 열심히 해도 많이 에너지 많이 씁니다. 진짜로. 그래서 공부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밥 먹으라는 거야. 수험생들한테. 아침밥 안 먹는 친구도 많은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 초콜릿 줘. 시험 잘 보라고. 머리에 당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쓰라고. 자, 근데 그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배운 이 기관, 네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되게 밀접하게 서로 연관성 있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포호흡을 해야 돼. 근데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지. 영양소는 누가 이제 들어오게 돼. 우리 몸으로 소화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영양소는.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을 누가 날라줘? 순환계가 날라주는 거야. 근데 날라주고 나서 세포호흡을 열심히 했어. 그럼 노폐물이 나오죠. 그거 쌓아두면 병이야. 응? 신장 안 좋은 그런 어른들은 얼굴이 까매요. 진짜로. 독성이 꽉 차 있어가지고 신장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신장. 콩팥. 혈액 투석받고 이러신 분들은 얼굴이 그냥 진짜 까매. 맑질 않고 피부가. 독성이 많아가지고. 배설계를 통해 가지고 세포호흡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엄청 아픈 거예요. 니네들은 이 중에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지금. 행복한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아픈 사람은 뭐 소화 어디가 위가 잘못됐다. 엄청 아픈 거지. 순환계 심장 잘못돼 봐. 큰일 나죠? 폐 잘못돼 봐. 큰일 나. 배설계, 콩팥 잘못돼 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 받아야 돼.
혈액투석이라고 혈액을 뽑아가지고 노폐물 걸러서 내보내고 다시 내 피를 다시 집어넣고 이래야 돼. 요 중에 하나도 안 아픈 거를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호흡계, 뭐 배설계 이런 애들에 다 세포 호흡을 하는데 다 도움을 주고 있다. 학습 내용 체크요.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호흡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면 에너지와 함께 공통적으로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물와라고 하면 이상하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모모계의 작용으로 흡수되고 소화계죠, 그쵸? 산소는 호흡계의 작용으로 얻을 수 있다.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 몸 바깥으로 나가고요. 모모계는 운반을 해준다. 순환계. 되시죠? 넘겨서 뭐 이런데 이제 뭐 인공 콩팥 이런 거 나오죠? 56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 피를 뽑아. 그래서 여기서 걸러줘. 그 다음에 다시 피를 다시 집어넣어. 이거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동안. 자기 콩팥 잘 지켜. 일주일에 3번. 4시간 동안.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지워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먹는 거랑 관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진짜. 콩팥집은 왜 생기는 거야 이게. 일단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심한 충격이나 과다출혈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런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부터 23번까지 풀어주시고요. 배설의 뜻으로 가장 적합한 거 5번이네요. 그쵸? 생명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낸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고요.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호흡에 사용됐을 때만 얻어지는 거야. 공통적으로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고. 지금 얘가 이제 암모니아가 생겼다 이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간이고, 암모니아를 뭐로 바꿔준다? 요소로 바꿔준다, 요소로. 자, A는 단백질, 기억은 쓸개즙을 생성하는 기관이다. 간에서 쓸개즙도 만들죠. B는 질소로 포함한 물질이 맞고요. B는 주로 오줌으로 배설되는 거 맞고, A의 분해 산물은 배설계를 통해서만 몸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어렵네. A의 분해 산물은 3개가 나오죠. 물하고 이산화탄소랑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배설계로 나가는 게 맞는데 이런 애들은 호흡계로도 나가잖아요. 숨 쉴 때도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콩팥이고
콩팥이라고도 하고 신장이라고도 해. 예, 신장. 예, 요거는 오줌관이고 얘가 방광이고요. 방광. 요게 요도입니다. A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거 맞고 B는 오줌이 이동하는 세뇨관이다. 세뇨관은 그 콩팥 내에 있는 작은 관을 말하는 거고요. 자, D는 C에 저장된 오줌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게 이름이 요도야. 오줌관이 아니에요. 예, 이름이 달라. 1번 답이고요. 자, A가 사구체, B가 보먼 주머니. 자, 얘 C는 모세혈관, D가 세뇨관이고요. 그림이 어렵네. E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예, 요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콩팥 정맥, 하나는 콩팥 동맥일 것 같은데 F가 콩팥 동맥 같기는 해요. F가 이제 빨간색 색깔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구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F가 콩팥 동맥 같긴 하네.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네프론이라고 하면 네프론. 자, 가를 구성하는 기호 A랑 B랑 C가 아니라 D야, D. 예, 속으면 안 돼, 그쵸? 자, 그 다음 18번에 A에서 C의 물질의 이동을 무엇이라고 하냐? A는 여과, B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재흡수, C는 분비라고 하면 되고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의 이동량은 A보다 B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A에서 나온 것 중에 일부는 재흡수되고 일부는 오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많아야 돼? A가 많아야지. 이해 가? 나와서 재흡수되는 게 100% 재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적어야지, 그쵸? 포도당의 이동은 A, B, C 모두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포도당의 이동은 A, B, C 모두 일어난다. A는 일어나고 C는 아니죠. B는 일어나지만 C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틀렸고요. 생성된 오줌은 가를 통해 이동한다. 이 맞네. 예, 2번 답이고. 자, 20번의 표. 여과에게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는 것은 100% 재흡수가 되는 애고요. 요럴만한 애는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근데 아예 여과액조차 없을 때는 혈구나 단백질. 자, 여과액이랑 혈장이랑 있는데 오줌에서 늘어났죠. 그런 애들은 요소. 알 것 같아? A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A는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모두 재흡수된다. 이게 맞네, 2번이. 다른 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21번에 옳지 않은 거. A는 이 틀렸네요. A가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라는 각각 어떤 기관이냐. 이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가니까 호흡계고요. 호흡계. 그 다음에 요 다는 순환계고요. 라는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니까 배설계고. 영양소를 지금 소화계가 흡수하는 과정이고요.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와 라에 속한 기관들. 가가 뭐지? 호흡계. 호흡계는 폐. 그 다음에 나는 소화계, 위. 심장은 순환계지 아니죠? 심장, 순환계, 배설계. 1번 답이네요. 실력 문제도 풀려고 했는데 실력 문제 풀 시간 없었네.
여기는 다음 주에 하고, 숙제는 프린트 그거 프린트 풀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예, 세 세트가 있어요. 세 세트. 책 보고 공부하면서 풀기야. 막 찍는 거 아니고요. 공부하면서 푸는 거야.